송영길 전 대표 검찰 조사 법조팀 서남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는 한참 전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송 전 대표를 이제서야 불렀습니다. 이유가 뭐죠? 예,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. 네.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고 나서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송 전 대표를 부른 건데요. 서초동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. 수사의 단초가 된 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라 불리는 녹취 파일이었는데요. 이것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. 네. 검찰이 녹취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늦어져서 이제야 송 전 대표를 불렀다라고 봐야겠습니다. 송 전 대표는 이전에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을 했었습니다. 그것도 2번이나. 그런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그게 지난 5월 그리고 6월이었죠. 일단 그때 장면 먼저 보시죠.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당시 두 가지를 노렸을 겁니다. 지지층에 대한 호소 그리고 검찰에 대한 압박입니다. 당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왔었는데요. 네. 사실상 쇼잉에 가까운 행동이었는데 당시 자진 출석은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거길 찾아갔으면 할 말이 있으니까 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오늘은 왜 진술을 거부하는 겁니까? 재판 전략상 진술 거부권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리 진술을 해서 검찰에 패를 보이기보다는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.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리잖아요. 이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헌법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. 참고로 앞서 수사를 먼저 받은 이재명 대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. 예,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보다 송 전 대표를 먼저 불렀습니다. 보통 예. 거꾸로 아닙니까? 보통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맨 마지막에 부르죠. 네. 송 전 대표가 정점의 인물은 맞지만 네. 이번 사건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. 그래요? 검찰이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 측, 즉 돈을 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인데요. 네. 금품 사건은 보통 공여자를 먼저 부르고 그 후에 수수자를 부릅니다. 이 사건의 공여자 측 인물들이 구속이 되고 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송 전 대표를 수수 의원들보다 먼저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다음 관심은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까 하는 겁니다. 어떻게 할 것으로 보입니까? 예,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. 빠르면 다음 주 중에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. 소환 조사는 증거나 진술이 확보가 됐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요. 만약 영장을 친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영장을 청구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.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, 끝까지 봐야겠군요. 지금까지 뉴스 추적 서남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